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장맛비까지 내리는데 시장이 녹록치 않은 눅눅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네요. 어제 국내 증시는 다행히 선방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이미 하락해서 중화권 증시 같은 것이 오늘 미증시 하락을 어느 정도 예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비교적 큰 폭 하락했죠. 다우가 1.3%, 나스닥은 2% 밀렸는데요. 미국이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로 기술주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기술주들이 더 밀려났습니다. 정황들이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시닫고 있는데요. 그나마 몇 가지 위안이라고 하면 어제 이제 장 끝날 쯤에 미국 증시요. 나바로 국장이 중국의 투자 제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고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 위안이죠. 사실은 뭐가 원인인지 모르고 같이 쏟아붓고 밀려 내려갈 때가 불안한 건데요. 그리고 그나마 달러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좀 멈춰 있다는 것이 위안인데 이런 악재와 또 이 위안 요인들을 버무려서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영혁 팀장님 오셨는데요. 장영혁 팀장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방향성 전략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출장 다녀오시는 기간에 여지없이 시장이 꽤 흔들거렸고요. 변동폭이 네. 컸었고 장 팀장님 시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장의 이제 출렁거림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데 우리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게 어제 사실 환율이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제 밀렸어요, 9원이나 올랐어요. 지금 네. 17원까지 올랐는데 외환시장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일단 외환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증시 내용서부터 좀 짚고 가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주가가 7% 가깝게 빠졌고요. 내용으로는 좀 전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중국계 기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분 25% 이상 들고 있는 이 중국계 기업이 미국의 이 투자를 앞으로 제한한다, 이런 식의 발표. 이미 어제 우리 장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확실한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전일 막판 이제 나바로 얘기로는 아직 확정 아니다, 사실 아니다, 요런 쪽으로 가깝게 가 있는 상태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쪽으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발언을 참고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쪽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넘버원 수입 품목 뭘까요? 중국의 넘버원 수입 품목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얘기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미국의 이 압박에 대응을 해서 중국이 소위 맞짱을 뜬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석이 전일 마이크론 주가를 상당 부분 밀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었던 게 내가 이렇게 관세를 때려낼 건데 애플 너넨 걱정 마. 너네는 품목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라는 약속을 이 트럼프가 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애플 주가가 어제 빠졌거든요. 애플이 버텨낼 수 있겠나. 중국에 밀어내고 있는 애플 매출이 잘 버텨낼 수 있겠나라는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역으로 좀 한번 해석해 보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마이크론 매출이 상당 부분 보복에 의해서 줄었다. 그러면 중국의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반도체 디램 메이커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럼 마이크론 맛이 줄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매출이 늘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개파락 출발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미증시 선물 약세분에 비해서 워낙 크게 낙폭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 출발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시장이 중요한 건데요. 뭐 지금이라도 내다버려야겠다라는 시각보다는 뭐 사실 증시에서 제일 큰 호재는 가격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예,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뭐 쫄아서 출발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을 좀 놓으시는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개파락 출발이 어쩔 수 없지만 얼어 있을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하도록 하죠. 예. 제가 이 지난주 통째로 제가 못 나왔죠. 네. 예. 제가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환부터 좀 빠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물러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원달러 차트인데요. 간밤 NDF는 소폭 밀렸어요. 만약에 어제 NDF가 간밤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으면, 뛰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저도 뭐 지금 뭐 표정이 한껏 어두웠겠죠. 근데 간밤 달러도 그랬고 NDF도 그랬고 뭐 크게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원달러 상승분만 한번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에 올해 들어서 여기가 올해 출발 시점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비슷한 환율 차트 구간을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디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요 구간이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환율이 뭐 급등을 했었던 이 구간 기억해 보시죠. 이때 시장이 어땠는지. 어땠어요? 1말 2초 때 시장 어땠습니까? 어려웠죠. 네, 뭐 소위 박살나는 시장이었죠. 지금 그 각도보다 더 그 각도로 더 긴 시간을 환율이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지금 재미없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무리하게 튀었던 환이 빠지는 국면에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냈었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보다 바라야 되는 건 원달러 밀리는 겁니다. 원달러 튀는 거는 원화 약세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원화 약세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최근 2주간 동안에 가장 약세인 통화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좀 방송을 좀 거슬러 가 볼까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난달 정도 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5월달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요런 곳 얘기할 때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글로벌리 가장 강한 통화가 대한민국 원화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때 시장은 소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북미회담 재료가 노출이 되고 지금 당장 뾰족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확인한 다음에 이 원화의 개별 강세 요인이 빠르게 어그러졌고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상승으로 잡히면서 소위 시장이 좀 밀려난 거거든요. 뭐 글로벌리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달러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꽤 됐고요. 원화가 따라 튀지 않으면서 뭐 사실 이 구간에서 뭐 아르헨티나 페소나 뭐 터키 리라나 뭐 나머지 신흥국 통화들은 뭐 뚝뚝 분질러져 나갔습니다만 대한민국 원화는 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튀고 있는 각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괴리를 상당 부분 줄였죠.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가 더 튀어오르고 원달러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쪽으로 가이드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달러가 지금 추가적으로 튀는 요인도 사실상 찾기 어렵고 미중 무역 마찰이 가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성장률 단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를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단이나 뭐 이런 달러가나 뭐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원달러 추가적으로 뭐 달러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뭐 원달러가 더 튀어오를 겁니다. 이런 식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빠르게 일어간 원화의 상대 강도 이 부분이 시장의 약세로 표출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더 얼마나 뭐 원달러가 튀어오를 거냐라는 부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의 우려는 사실 좀 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 약세야 뭐 당연합니다. 외국인 이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 보시면은 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이 구간에서 시장 뭐 재미 있겠습니까? 네, 재미 없죠. 그래서 어제 또 이 현물가보다는 선물가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중심으로 이 약세, 미래에 있는 이 가격을 거래하는 선물이 상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외국인 선물 수급만 한번 잘라봤습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이런 식의 선물 매도가 연속성을 띠고 계속 나갔으면 사실 많이 얼어 있겠죠. 예. 근데 지난 금요일도 양봉 길이가 장난 아니게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시장도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어제 시장 빨간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가 대비 올라붙은 날이 양봉인 거니까 뭐 외국인들 선물이 4천억, 3,600억 이렇게 들어옵디다. 그러면 원달러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자리에서 이틀간 7천억 정도의 외국인 선물이 들어왔으면 오늘 아침 개파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 선물이 추가적으로 막 쏟아붓지 않는 이상 장중에 원달러가 막 튀어오르지 않는 이상 시가에서 음봉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젯밤 빠진 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 대응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장중 원달러 상승과 외국인 선물 수급이 찌그러질 가능성보다는 채워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양봉에 대한 기대를 끌고 갑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스가 어제 큰 폭으로 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빅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의 매크로 리스크 값은 인덱스 값은 계속적으로 튀어 올라가고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면 소위 미증시가 잘 버티고 다른 증시가 약했던 이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제 분위기가 미증시가 다시 좀 빠지는 분위기 쪽으로 가니까 뭐 다른 증시들이 묻어서 더 빠지면 어쩌죠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진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네.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근데 지금은 완벽히 역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가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고 괴리를 채운다는 얘기는 신흥국 매크로 리스크 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증시의 빅스가 같이 튀어 오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 괴리 줄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 하락 부분 뭐 사실 이거 호재는 아닙니다만 뭐 시장에서 뭐 이럴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러가 올랐던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DP 가이던스가 미국은 올라가고 유럽은 꺾였고 일본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 강한 이 통화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가 강세 부분, 유로가 약세 부분. 사실 이 유로 약세 뛸 때는 이탈리아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잡혔었죠. 그래서 이 둘사리의 괴리가 뭐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유로가 더 이상 뭐 약세 요인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더 이상 강세 요인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원달러 추가적으로 튀는 얘기는 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퍼즐을 잘 맞춰 들어가면 오늘 개파락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음봉으로 시장이 밀려날 겁니다라는 예상보다는 개파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빨간색을 기대합니다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교역한 건 얘기는 트럼프 만나면 꼭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네. 뭐 점이 가경이구나. 어디까지 가는지 내 잘 모르겠다만 예측 가능한 정책을 뭐 펴나오라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이 추가 관세 매기는 부분이 7월 6일 예정이니까요. 그날서부터니까요. 뭐 실제로 그날 매길지 안 매길지 모르겠습니다. 협상의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중국이 이제
똑같은 크기로 보복 관세한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요? 4배로 갚아주겠다, 2천억 달러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투자 제한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뭐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괜히 빠진 낙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는 베트남 증시 차트인데요. 예. 뭐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베트남 GDP의 94%는 수출입니다. 교육 환경 떨어지면은 베트남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큰 차례 떨어졌고 어렵게 만든 분위기에 다시 한번 낙폭이 잡혔던 베트남 증시인데요. 뭐 베트남 펀드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교육 환경 분위기가 뭐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면서 시장의 노이즈 값은 많아졌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했고, 우리가 기본 값으로 보고 있는 달러가 더 이상 이 추가적인 강세 요인을 찾기 어렵고 원 달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뭐 개파락 이후에 뭐 추가적인 이 뭐 음봉 방향보다는 빨간색에 베팅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혁 팀장이 오시니까 역시 정리가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데 일단 뭐 한마디로 중간 정리하면 쫄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미 쫄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충분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를 생각을 읽어본다면 트럼프와 나는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중국이니 정인이 이런 거 관심 없어. 11월까지는 가야 돼. 나는 그럼요. 예. 나는 표가 중요해. 이게 네. 뭐 트럼프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니까 야 그때까지 이 얘기를 끌고 가면 어떨까 이게 좀 고민인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대북 얘기도 조금 잦아들었고 무역 갈등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들을 좀 지금 보고 있는 네. 건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을 만한 키들은 어떤 걸까요? 사실 개별 기업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어닝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꼽아보세요라고 하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이드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늘상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가이드에서 더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서부터 계속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닝 값으로 흔들리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는 이 막대기가 뭐 이만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주요 기업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영업이익 추이가 이 기울기는 뭐 이미 우리가 의심 없이 보고 있는 거고 네. 이 기울기였다가 이 기울기로 좀 낮아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을 시장이 이미 반영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삼성전자 만약에 멀티플이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거래돼서 이 어닝 미스 나는 부분이 이 시가총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고민해야죠. 예, 당연히 우려 요인입니다. 근데 사실 저밸류에이션 기업이 어닝 미스 일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증익을 이미 뭐 뻔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 뭐 얼마나 우려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전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하이닉스 큰 폭으로 빠지던데 어제 필반 지수 빠질 거는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미리 반영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사실 어닝스 요인보다는 대한민국 시장 지금 현재 재미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속도 안 납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눌려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개파락 이후에 빨간색 봅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나 오늘 개파락 이후에 주식 사면 되는 겁니까? 네. 라는 의견으로 바꿔서 물어보실 텐데요. 뭐 여기에 만약에 그런 식의 이 말이 먹혀 들어가려면 이건 이건희식의 투자 방법입니다. 돈이 무한히 있어가지고 난 빠질 때마다 계속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뭐 충분히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사도 상관없죠. 예, 뭐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 좋은 기업들 빠질 때마다 받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뭐 빠질 때마다 산다는 얘기는 안 좋게 얘기하면 소위 물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졌으니까 사세요. 이 저가 매수니까 사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쫄아서 이 시장 보지는 그러니까 쫓아가서 던지지는 말고 지금 구간에서 뭐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고 사도 좋으니까 모멘텀이 회복되는 국면 우리가 사실 2,400 밑을 사실 쫓기듯이 만지는 것보다는 승률이 높을 때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국면을 확인한 이후에 뭐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 뭐 2,400 돌파 모멘텀을 뭐 가졌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아마 그 시점이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재진입을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늘 일단 어제 미증시 빠졌으니까 난 오늘이라도 팔래요. 라는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시가 이후에 양봉 날 거니까 쫓아가서 사십시오라는 얘기는 다소 성급할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시장의 이 모멘텀, 이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밀리는 거 한번 보시고요.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의 연속성 찍어지는 부분 보시면 분명히 여기 화살표 친 것처럼 빨간색 봉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연속성을 쌓인 이후에 회복 강도가 이제 2,400 회복될 수 있는 이 강도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가이드가 형성된 이유가 아마 다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장 전략으로 가름이 됐습니다. 전략까지 들었고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한 마켓 시그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